키스가 자주 발생하는 뒤돌려치기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제가 요즘 계속 밤을 새고 있는데요. 오늘 강의도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강의입니다. 강의 내용은 커브입니다. 3만 명 기념으로 만들었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는 커브입니다. 커브라는 것은 공이 휘어지는데요. 회전의 방향으로 공이 이렇게 휘어지는 걸 우리가 커브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회전의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공이 이렇게 휘어지는 것을 우리가 스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커브의 양은 거리에 따라서 스피드에 따라서 과연 어느 정도의 양이 생기는지, 그리고 이 커브를 이용해서 어떤 공을 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커브의 양은 대체 어느 정도 될 거냐, 이쪽 흰 공 수구에서 이쪽 제일적구를 정면으로 겨냥을 했습니다. 이 정면으로 겨냥한 상태에서 장점을 9시 3팁이나 8시 3팁으로 이 공을 공략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커브의 양이 생겼냐 하면, 여기서 이만큼, 즉 장쿠션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을 때 정면으로 공을 치게 되면 이렇게 맞습니다. 이 흰 공이라고 했을 때 빨간 공을 이렇게 겨냥해서 공을 치게 되면 공이 이렇게 휘어져서 공 한 개 정도의 커브의 양이 생깁니다. 스쿼트 양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 공을 이렇게 장쿠션 길이의 2분의 1 위치에 놓고 공을 치게 되면 공 2분의 1개 정도의 커브의 양이 생기게 됩니다. 즉 이렇게 정면으로 겨냥해서 공을 치게 되면 공이 이렇게 휘어져서 공 반 개 정도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공이 날아가서 이렇게 맞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장쿠션의 4분의 1 거리, 이 길이가 전체 길이의 4분의 1이 되겠죠. 그 거리에서 공을 치게 되면 공은 4분의 1개 정도의 커브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요만큼이 오면 장쿠션 길이의 8분의 1이면 8분의 1 정도의 커브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스피드예요. 어떤 분이 그럴 거예요. 야, 내가 공을 치니까 나는 스쿼트만 생기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부분으로 공을 칠 때 이 스피드는 3 이상이면 커브가 안 생깁니다. 레일 스피드로 하나, 둘, 셋, PBA 뱅킹하는 것보다 좀 빠른 상태에서 생기면 이 공은 오른쪽 부분을 맞게 되어 있어요. 즉, 이 당구공을 치게 되면 스쿼트와 커브가 생기는데 스피드가 3 이상을 치게 되면 커브 현상보다는 스쿼트가 더 우세해서 이쪽 공의 오른쪽 부분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커브 현상이 생기는 것은 스피드가 3 미만으로 때려야 되는데요. 제가 측정한 결과 레일 스피드로 2 정도일 때 이 커브의 양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의 양을 따지면 하나, 둘 정도 되겠죠.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되고요. 이때 큐를 거의 수평으로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들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떤 분들은 큐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 거리에서 여기를요 부드럽게 때리면 이 공 이렇게 휘어져서 아예 맞질 않습니다. 큐의 모양, 큐의 높이와 스피드를 지켜주셔야 이 부분이 맞고요. 그 다음에 나는 커브 양이 덜 생긴다 이러신 분들은 당점을 9시 3팁이지만 조금 안쪽으로 공을 이렇게 겨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큐 미스가 날까봐 큐를 끝까지 하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 스쿼트를 측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적게 나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을 찾으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보통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커브를 이용해서 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때 쓸 수 있는 거는 거의 이 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장쿠션의 반거리에서 공을 치면 커브의 양은 반이다. 이것만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비례해서 치시면 이 공을 충분히 공략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을 치면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배치에서 커브를 사용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과 같은 배치가 나왔습니다. 흰 공이 수구예요. 빨간 공과 노란 공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과연 뭐를 칠 거예요? 이 공이 밑으로 이렇게 반 포인트 정도에 놓여 있다. 이럴 때는 스커트를 이용해서 공을 쳐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으면 이 공은 스커트로 치기에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급속하게 짧게 만들 때는 스커트를 치는 경우도 있지만 커브를 이용해서 공을 쳐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 공이 쿠션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공략을 하는데요. 그럴 때 제일적구와 수구의 거리가 대충 눈으로 봤을 때 하나, 둘, 셋, 네 칸이니까 이 긴 쿠션에 대충 2분의 1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커브의 양이 공 반개이니까 얇게 맞춰야겠다고 생각을 하면 겨냥을 할 때는 커브의 양을 감안해서 공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겨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시 3팁이나 9시 3팁을 주고 부드럽게 쳐주셔야 돼요. 공 반개 정도보다 조금 두껍게 겨냥을 하면 실제 맞는 모습은 바로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공이 얇게 맞아서 맥시멈 회전으로 인해서 짧게 떨어져서 이렇게 득점에 성공할 수가 있다. 이걸 얇게 끌어치려고 하니까 스커트가 생기니까 충격으로 인해서 이렇게 두껍게 맞는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커브의 양을 이용해서 공을 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득점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쳐보시면 아마 놀라운 어떤 그런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공을 보겠습니다. 빨간 공이 쿠션에 붙어 있으면 지금 같은 공은 두껍게 쳐도 충분히 칠 수 있죠. 갑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치면 아주 간단하게 성공할 수 있는 이러한 공입니다. 공 배치를 보겠습니다. 빨간 공 제일 접근은 1.5포인트, 1.5포인트, 그 다음에 이쪽 센터 라인을 연결한 선에 놨고요. 그 다음에 흰 공 수구는 이쪽 1포인트와 1포인트, 그 다음에 이쪽 5포인트와 5포인트를 연결한 선의 교차점이고요. 4.5포인트 정도에 떨어지면 득점에 성공하는 곳에다가 노란 공 목적구를 놨습니다. 자, 그런데 빨간 공이 상당히 많이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은 두껍게 칠 수가 없겠죠. 스커트를 이용해서 공을 잘못 쳤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스커트를 잘못 이용하면 이쪽 긴 쿠션에 맞을 수가 있어서 커브를 이용해서 편하게 치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흰 공 수구와 빨간 공 제일 적구는 이 긴 쿠션의 대략적으로 절반 정도 되니까 이때 커브의 양은 장쿠션의 2분의 1이면 공 반개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커브를 이용해서 치는데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겨냥하면 되겠죠. 둘, 셋. 브라보. 어떻습니까?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멋지게 쳤죠. 네, 바로 이게 커브를 이용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과 같은 배치가 나왔습니다. 흰 공이 수구입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옆돌리기 하는 건 좀 부담스럽죠. 그럴 때 이쪽에 있는 이 빨간 공을 옆돌리기로 하고 싶어요. 빨간 공이 쿠션에서 가까우면 이때는 스커트를 이용해서 오저진을 이용해서 맥시멈 회전을 주고 치면 이 공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공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공을 스커트로 이용하게 되면 잘못하면 이쪽에 맞거나 스커트는 분리각을 키우는 거니까 부담스러워요. 이 거리는 거의 한 칸이니까 이 단쿠션의 8분의 1이니까 이때 커브의 양은 공 8분의 1개 정도의 커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겨냥을 할 때는 내가 굉장히 얇게 맞아야 된다 그러면 이 거리가 8분의 1이거든요. 8분의 1 정도보다 조금 더 두껍게 겨냥하시면 실제 두께는 굉장히 얇은 두께가 맞게 되겠죠. 공을 이렇게 겨냥을 하면 실제 맞는 두께는 이렇게 돼서 맥시멈 회전으로 인해서 가는데요.
이 공을 빨리 치게 되면 회전이 먹을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짧아지는 확률이 있는데, 커브를 이용해서 공을 치면 좋은 장점이 바로 뭐냐면 공이 느리게 가기 때문에 여기서 회전이 먹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이렇게 뽑힐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을 길게 뽑을 수 있어, 이런 표현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제 노란 공 목적구는 3.5포인트에 떨어지면 득점에 성공합니다. 그럴 때 빨간 공 제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으면 이런 경우는 스커트를 이용해서 치는 게 좋아요. 제가 안 맞을 정도의 두께를 겨냥해서 둘, 셋, 그런데 이제 제일적구가 쿠션에 붙어 있는 곳이 아니라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공의 위치를 한번 보면 이쪽 1포인트와 2포인트를 연결하는 선에 빨간 공과 흰 공 수구를 놨고요. 이쪽에서 봤을 때 빨간 공은 1포인트 선에 흰 공 수구는 이쪽 2포인트 선에 놨습니다. 그러면 이 공을 스커트로 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커트를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치기 각도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지만 스커트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딱 때리면 이쪽 쿠션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쪽에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이 공을 스커트로 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공 거리가 한 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럼 이쪽 긴 쿠션의 8분의 1 정도 되니까 커브의 양은 8분의 1이에요. 그래서 8분의 1 두께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너무 잘 쳤죠? 바로 이런 방법으로 커브를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공을 한번 쳐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커브를 이용하는 공이 이런 공입니다. 이 공을 굉장히 얇게 쳐야 되죠. 두껍게 맞으면 이쪽에서 키스가 날 수도 있고, 조금 두꺼우면 당연히 일로 빠지죠. 제일적구와 수구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대충 하나, 두 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장쿠션의 전체 4분의 1이니까 커브의 양은 4분의 1개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냥을 할 때 이렇게 겨냥하면 되겠죠. 그래서 천천히 쳐서 맞고 여기 간신히 맞을 정도의 스피드를 겨냥해서 공을 치면 아주 좋아요. 이거 세게 치면 여러분 되게 치기 어려운 거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의 충격이 강하기 때문에 힘들고요. 내가 굉장히 얇게 치면 회전이 먹을 시간이 있어서 충분히 길게 나와요. 길게 뽑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멋진 공이 될 거예요. 공 배치를 보겠습니다. 흰 공 수구와 빨간 공 제일적구는 이쪽 코너와 저 4포인트를 연결한 선에다가 공을 세워놨고요. 그 다음에 노란 공 목적구는 이쪽 센터 라인에서 공 한 개 정도 띄워놨고요. 그 다음에 흰 공 수구도 센터 라인에다가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이 두 공 사이의 거리를 비교해보면 대충 하나, 둘 정도 돼요. 이렇게 긴 쿠션에서 두 칸은 4분의 1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커브의 양도 4분의 1이에요. 그러면 4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겨냥해야겠죠. 4분의 1이면 아주 얇게 맞을 거니까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두껍게. 하나, 둘, 셋. 브라보. 키스를 완벽하게 배제한 공략 방법입니다. 물론 스커트를 쳐야 되는데 스커트는 약간 스피드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에 오차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로 스커트를 이용해서 한번 제가 공을 쳐보겠습니다. 스커트는 오조준을 해야겠죠. 박준할 때 4분의 1보다 조금 덜 오조준하면 되겠죠. 둘, 셋. 뭔가 불안하죠. 왜냐하면 빨간 공이 일로 왔어요. 그래서 이 공은 키스가 날 확률이 좀 있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위험하단 말이에요. 자신 있는 걸로 치시면 됩니다. 지금과 같은 이런 배치도 대표적인 커브를 이용할 수 있는 공입니다. 이렇게 쓰면 비껴치기 길게 쳐도 되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비껴치기를 짧게 치거나 길게 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지만, 이렇게 붙어 있을 때 이 공을 비껴치기를 이렇게 칠 수는 없잖아요.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이 공을 치려고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쪽으로 치는 게 이렇게 넓은 범위가 바로 득점 영역이 되니까 이쪽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을 칠 때 각도가 만만치 않아요. 내가 만약에 이렇게 각도가 좀 넓은 상태라고 하면 이 공을 좀 밀어치면 짧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있을 때는 이 공을 밀어칠 수 없고 얇게 치는 게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얇게 칠 때 바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커브의 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거리가 장쿠션의 4분의 1 정도 돼요. 왜냐하면 칸수로 대충 하나, 두 칸이에요. 이 8칸 중에 2칸이 해당이 되니까 전체 길이가 4분의 1이니까, 아, 이때 커브의 양이 4분의 1 정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회전을 오른쪽을 주고 오조준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3시 3팁이나 4시 3팁으로 공을 공략하는데 이렇게 주고 공략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실제 공을 이렇게 맞춰야 된다고 하면 오른쪽 회전을 주면 공이 이렇게 휘어서 가니까 이런 방법으로 겨냥하면 되겠죠. 그래서 겨냥을 할 때는 내가 맞춰야 되는 두께를 감안해서 4분의 1개보다 조금 얇게 겨냥하시면 돼요. 허공에다 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커브의 양으로 인해서 얘가 살짝 이렇게 맞아서 제공이 이렇게 편하게 빠져서 이렇게 들어와서 득점에 성공하는 경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 공은 조금만 두꺼워도 이쪽에 절대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배치에서 내가 이 공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짧게 치는 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공이거든요. 이 공이 이렇게 2포인트 반에서 짧게 쳐봤자 이쪽으로 거의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2포인트 미만에 있을 때 이러한 더블이 되는 거지, 이쪽 위의 각도에서는 이 공을 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짱꼴라 짧게 치기가 일감입니다. 근데 알면서도 못 치는 건 바로 이 두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공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득점에 성공할 수 있는 아주 멋진 공이 되거든요. 제가 이 공 다 시범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흰 공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공은 그냥 맥시멈 회전 주고 편하게 그냥 툭 쳐도 이 공은 그냥 거의 이제 맞아 있는 공이죠. 자, 그런데 이 빨간 공이 이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맞추는 건 어렵죠. 그러면 짧게 쳐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빨간 공하고 흰 공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 공은 밀어서 치면 됩니다. 둘, 셋. 공배치를 보겠습니다. 빨간 공 수구는 저쪽 코너와 이쪽 코너를 연결한 선과 이쪽에 2.5포인트, 2.5포인트의 교차점에 놨고요. 흰 공 수구는 저 코너와 이쪽 7번째 포인트를 연결한 선에다가 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센터라인의 교차점에 놨는데요. 여러분들 이 공을 보면 딱 봐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러신 분이 있을 거야. 야, 이거 이렇게 비껴치기 짧게 치면 안 돼? 얘가 밑으로 좀 내려가 있으면 비껴치기가 좋은데 이렇게 2포인트 이후에 있으면 비껴치기를 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을 얇게 쳐야 되는데요. 이때 스커트를 이용하게 되면 끌림의 현상이 생겨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런 끌림의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커트를 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배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로 이 공을 세워놓고 한번 보시면요, 악소리 지르실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얇아야 되네. 커브를 이용하면 공이 딱 쳤을 때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보이니까 이 공이 굉장히 짧아질 수가 있겠죠. 이때 대충 거리가 하나, 두 칸이에요. 이 포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긴 쿠션의 4분의 1이니까 커브 양은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두께의 커브 양을 이용하는 거죠. 이거 굉장히 느리게 쳐야 돼. 뱅킹하는 정도의 스피드만 딱 가지고 공을 치시는 거예요. 자, 부드럽게 둘, 셋. 여기서 주의할 건 회전을 많이 먹이려고 비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큐가 똑바로 나가셔야 돼요. 비트는 순간에 뭐가 생기냐면 스커트가 생겨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쉽게 표현하면 숏에 스트로크가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을 치셔야 됩니다. 이러한 뒤돌려치기 길게 치는 이 배치에서 공을 너무 부드럽게 치시는 분이 있어요.
맥시멈 회전을 주고 얇게 겨냥했는데 안정되게 부드럽게 쳤는데 두껍게 맞아서 이쪽에서 키스가 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 이 뒤돌려치기를 칠 때 너무 느리게 때리면 커브 현상으로 인해서 겨냥한 것보다 더 두껍게 맞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뒤돌려치기 칠 때는 너무 느리게 치면 안 돼요. 그래서 스피드 3에서 3.5 정도의 스피드를 가하시는 게 스쿼트나 커브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고 치는 스피드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이런 배치예요. 야, 이거 회전을 많이 주고 쳐야 되는 건 당연하거든요. 스피드를 준 상태에서 부드럽게 쳐야 되는데 스피드를 안 주고 부드럽게 쳐요. 그래서 공 자체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껍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공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스피드를 실어줘야 돼요, 살짝. 세게 때리는 게 아니라 스피드 감각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내가 회전을 많이 주고 부드럽게 치면 더 두껍게 맞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공을 약간 스피드 있게 쳐줘야 되는데 느리게 때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께를 겨냥했던 것보다 조금 두껍게 맞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키스가 나는 거예요, 이쪽에서. 아이고, 이거를 내가 두께를 잘 못 맞췄네, 이런 게 아니고 커브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런 뒤돌려치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뒤돌려치기 얇게 치는 경우도 회전을 많이 주고 쳐야 되는데 너무 부드럽게 쳐요. 그래서 이 공이 두껍게 맞습니다. 나는 분명히 얇게 겨냥했는데 이 공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가서 이쪽에서 키스가 발생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의 공도 너무 느리게만 때리면 안 됩니다. 커브로 인해서 실패하는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그래서 스쿼트와 커브의 그 중간의 양을 잘 조절해서 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또 다른 배치예요. 이제 빨간 공 제일 적구는 테이블의 정 가운데에 있습니다. 흰 공수구는 이 코너와 코너를 연결한 선에 딱 맞고요. 이쪽 2포인트와 2포인트 라인에 이렇게 놨습니다. 그럼 이 공 얇게 쳐야죠. 그럴 때 이 공을 등속샷으로 딱 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맥시멈 회전을 반드시 주시고 치셔야 됩니다. 하나, 둘, 셋.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 회전을 매기려고 느리게 때리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우신 거예요. 이 공을 살짝 충격을 안 주고 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공을 두께를 얇게 겨냥을 했지만 이 공을 느리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느리게.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두껍게 맞았거든요. 관장할 일이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공을 느리게 가면 두껍게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키스가 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짧아지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공 이런 거 나올 때 의외로 과감하게 치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의 공에 대해서 처음에 엄청 많이 이런 경우를 당하거든요. 회전을 매기려고 비비는 행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하나, 둘, 셋.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을 얇게 겨냥했지만 느리게 치면 굉장히 두껍게 맞죠. 이런 일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